자, 한국경제TV 송민환 기자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올 한해 이제 방금 계속 우리가 이제 부동산 얘기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올 한해 부동산 시장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뜨거웠습니다. 네. 이 부동산과 또 관련한 신조어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났는데요. 영끌. 예. 네, 영혼까지 끌어서 이제 집을 산다는 의미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집값 상승세에서 이제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집을 산다라는 의미의 패닉바잉. 패닉바잉. 네. 네, 또 부동산 블루, 네. 전세 난민 등등 많은 말들이 참 많이 생겨났습니다. 송 기자는 이 가운데 해당되는 네. 사항 있어요? 저는 다행히도 이 사항을 좀 비껴나갔는데, 네, 저는 부동산 분류에 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네.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 모두가, 예. 이 집 문제로 인해서 조금 절망감과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반영하고 있다, 이런 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14일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집값을 좀 안정시키겠다. 그리고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던 것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 네.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임기 내에는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라고 네. 단언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현실은 대통령의 발언과는 전혀 딴판으로 흘러갔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했을 때 2017년 네. 5월보다 지금 무려 네네. 얼마나 뛰었죠? 지금 그 당시보다는 무려 36.57%가 뛰었습니다. 거의 40% 육박하는 수준인데요. 네. 네, 결국에는 이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네. 집값 상승세는 더 거세졌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를수록 더 오히려 더 자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집값 상승세 참 대단했지 않습니까?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전국 집값이 14년 만에 가장 많이 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12월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이 8.35% 올랐습니다. 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1.6%가 오른 이후에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이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값이 지난해 말 대비해서 10% 가까이 9.65%가 상승을 했고요. 또 연립과 단독주택도 각각 6% 그리고 3%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거 특히 아파트 값 많이 오른 걸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억 원을 돌파한 것도 올해 큰 이슈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예. 잘 아시다시피 중위 가격은 이 모든 주택을 가격 순으로 나열했을 때 1월 10 한 가운데 가운데 예, 5번, 네. 6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치하는 그 중간값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1,216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 네, 12월인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 4,741만 원이거든요. 예. 무려 그 당시보다 이제 3,500여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이 9억 원은 정부의 그 각종 그 세금하고 예. 또 대출 규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서울 아파트의 절반가량이 종합부동산세와 또 대출 규제를 받는 고가주택 범위에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현재 이 지역별 중위 가격은 강남 11개구가 11억 1,849만 원이고요. 또 강북 14개구가 8억 2천여만 원 수준입니다. 예, 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고 또 전세값도 보니까 2011년 후에 9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한 걸로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 네. 이렇게 집값 상승하고 전세값 올라가는 상황인데 당연히 그러면 새 집 마련하겠다고 청약 가입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7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그런 기대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 인구수가 약 5,200만 명이니까 이 절반 이상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셈입니다. 예. 1순위 자격을 갖춘 가입자가 1,494만 8천여 명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고요. 예. 이 지역별로는 인천과 경기 지역이 887만 7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서울은 678만 5천여 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요. 이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 4월에 2,600만 명을 넘어선 이후에 7개월여 만에 100만 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비싼 집값을 마련할 수 없는 실수요자들이 좀 몰리면서 이 로또 청약이라고 불릴 만큼 광풍이 불었었는데요. 예.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또 이제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요건이 좀 완화가 되면서 예. 올해 못지않은 그런 청약 경쟁이 또다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월평균 소득의 140%까지 그리고 맞벌이는 160%까지 이런 기준이 좀 완화가 되는데요. 이 자녀가 없는 신혼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월 합산 소득이 710만 원을 넘지가 않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25번 냈는데 불씨는 계속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이런 뭐 여러 가지 규제책을 내놨는데 불씨만 키고 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김포 파주 지역 같은 경우 좀 어떤 식으로 좀 아파트 값이 좀 변했습니까?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예. 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연말까지 이 부동산 규제를 굉장히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렇죠. 뭐 예. 이달에는 뭐 지방 곳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기도 했고요. 예. 근데 이제 정부는 이 집값을 잡겠다면서 규제를 하면은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예.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 또 두더지 잡기식으로 이제 대책을 또 예. 내놨는데, 네. 네, 이렇게 반복되는 규제에도 이 집값은 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이 규제가 집값을 못 잡는다라는 네. 그런 불신만 좀 더 키운 꼴이었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포와 파주 지역을 좀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예. 이 지난달 김포와 파주의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각각 5.67% 그리고 1%씩 상승을 했습니다. 예. 이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으면서 수도권 다수 지역을 규제로 묶기 전까지만 해도 이 두 지역의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이 두 지역의 그 집값이 상승 곡선을 좀 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6.17 대책 당시에 그 김포와 파주를 제외한 그 경기도 대부분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이 두 지역이 부동산 시장이 그 풍선 효과로 좀 들썩이게 된 겁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 결국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물러났고요. 네네. 근데 또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가격이 막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현직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소유한 그 아파트 가격이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5억 원이 넘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좀 도마 위에 오른 건데요. 예. 이 경실련은 전현직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소유한 그 아파트 한 채당 가격이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동안 평균 예. 7억 8천만 원에서 12억 9천만 원으로 5억 원 이상 올랐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네. 이 경실련은 국무조정실과 또 국무총리실 내 1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이번 실태를 조사를 진행했고요. 이 가운데 22명이 현직 공직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공직자들도 문제고, 이제 국회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21대? 네, 이번 21대 국회 신규 등록된 그 국회의원 175명의 그 재산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 이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그 당선 전보다 당선 이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얼마나요? 이- 예. 네, 이 국회의원이 입 후보 당시 그 선관위에 신고한 부동산 재산 평균이 12억 4천만 원이었는데, 이 국회 사무처에 신고한,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신고한 부동산 재산 평균이 13억 3천만 원이었거든요. 예. 이를 볼 때 이 국회의원 당선 몇 개월 후에 이 부동산 재산이 약 1억 원 가까이 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 기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인TV의 송민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